안녕하세요. 오늘 여론조사가 3개 기관이 발표를 했는데요. 리얼미터와 리서치뷰 그리고 코프라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갤럽 여론조사가 발표되었는데요. 이번 4개의 여론조사가 모두 한동훈 제명 전후에 국민의힘 지지율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여론조사라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말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는 한동훈 제명이라고 하는 그 날짜가 하루 딱 걸쳐 있었는데요. 사실 뭐 그거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한동훈 제명 전에도 이미 뭐 조중동 등이 장동혁 대표의 뺄셈 정치, 한동혁 제명하면 안 된다 엄청나게 공격을 해댔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제명에 따른 여론조사는 뭐 충분히 가만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들은 대체로 한동훈 제명 후 여론조사를 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추이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지난 주말 발표된 갤럽의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27%로 갑자기 5%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전 지지율 조사에서는 무응답층이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무응답층이 30%나 됐었는데 이번 지지율 조사에는 무응답층이 한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동안 한동훈과의 갈등 때문에 지지를 유보했었던 사람들이 이제 국민의힘 지지를 표명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지층 결집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지난주까지는 한 6% 상승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3.5에 그 다음에 2.5 상승해갖고 39.5%가 됐었는데 오늘은 좀 마이너스가 돼서 좀 2.5%가 떨어진 37%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리서치뷰 여론조사인데요. 리서치뷰 여론조사는 지난번에는 31.6%였는데 이번에 발표된 여론조사는 32.6%로 약 1%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프라 여론조사는 지난번에는 37%였는데 이번에는 38%로 역시 1%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볼 적에 한동훈 제명이 미친 여론조사 추이는 그다지 큰 영향이 없다. 아니면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었다. 지지층 결집 요인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조중동이 뺄셈 정치다. 뭐 지방선거 필패의 길이다 하면서 장동혁 대표를 공격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그들의 말과는 뭐 다르게 뭐 평이하거나 아니면 약간 상승 추세라는 것을 종합해 볼 적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 지금 조금 전에 김민수 최고위원이 발표한 국민의힘 책임당원 증가 추세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지난해 연말 108만이었던 100만을 넘어섰던 그 책임당원 숫자가 이번 1월을 지나면서 120만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즉 12만 명이나 또 한 달에 증가를 한 겁니다. 조중동 말대로 장동혁 대표가 뺄셈 정치를 하는데 어떻게 당원은 늘어납니까? 덧셈 정치가 돼버렸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뭐 지방선거 필망이다, 필패다, 필패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당원은 늘어납니까?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조중동은 정말 낡은 시각으로 정치를 보고 있다. 그 낡은 시각을 가지고 정치를 보고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고 있다. 따라서 조중동의 정치 문법은 낡았을 뿐만 아니라 전혀 틀린 정치 문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정치 문법이라고 자꾸 자기들은 고집하는데요. 그거 지금까지 틀렸던 정치 문법을 가지고 계속 맞은 것처럼 강요했을 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장동혁 대표의 정치 문법은 그들과는 다릅니다. 뭐냐면 조중동은 중도 확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극우를 떼내야 된다. 강성우파를 떼내야 된다. 이래야 승리한다. 이러는데 오히려 장동혁 대표는 뭐라고 합니까? 장동혁 대표는
지지층을 결집시켜 갖고 확장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확장하겠다. 이러니까 중앙일보에서는 오늘 뭐라고 기사를 썼느냐면요, 우측 깜빡이 켜고 그 다음에 중도 확장 하고서 물음표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그들의 무식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장동혁 대표의 모습을. 근데 장동혁 대표의 모습이, 그 장동혁 대표의 문법이 왜 옳으냐, 그것은 자연현상을 봐도 그게 이해가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높은 산이 넓은 산입니다. 높은 산, 히말라야 산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높은 산이 넓은 산이고요. 그 다음에 구심력이 강한 별이, 중력이 강한 별이 큰 별입니다. 목성 중력 얼마나 세요? 지구보다도 1000배나 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나라 지구보다 중력 셉니까? 안 세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거고, 그 다음에 지구가 달보다는 훨씬 더 중력이 세니까 큰 별입니다. 그렇듯이 구심력이 센 곳이 더 큰 결집력을 가지고 더 지지층을 더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결집을 많이 해야, 구심력이 강해져야 더 큰 별이 되고 더 크게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마치 요 지지층은 다르고, 강성 지지층하고 중도 지지층 다르고, 그 다음에 이런 지지층 다르고, 이렇게 하면서 마치 중도층하고 강성 지지층이 다른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양, 그래서 중도층의 정치세법에 맞춰야 이기는 양,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뭐 유승민이나 아니면 개혁보수라고 오세훈이나 또는 한동훈이나 해갖고 강성파를 발길질 하지 않습니까? 막 니들이 극우다, 나가라 뭐 이러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동훈이 당대표일 적에 용산하고 맨날 싸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열하고 내가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근데 국민 눈높이에 맞춰갖고 총선 이겼습니까? 아니면 그때 지지율 한번 보세요. 제일 낮았습니다. 오히려 용산하고 같이 가겠다, 협력하겠다고 할 적이가 지지율 높았습니다. 그렇듯이 뭐든지 자연현상입니다. 구심력이 강하고 결집력이 강한 그런 정당이 선거에 나가서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 민주당 이재명 같은 경우는 그거 뚜렷이 그렇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뭐 도덕적으로 옳아서, 그래서 걔네들이 도덕적으로 옳아서 이재명 내치고 다른 청렴한 후보 내세웠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걔네들이 강성 좌파 버리자고 해서 통진당이나 정의당 얘들 버렸습니까? 민노총 버렸어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민노총 니들 나가 이런 소리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하고 결속력을 강하게 만들어놓으니까, 결집력을 강하게 하니까 결국 정권도 먹는 거 아닙니까? 지지층도 더 강화되고요. 그렇듯이 다 티끌 모아 태산이듯이 모여서 결집력을 강하게 하면, 구심력을 강하게 하면 더 크고 지지층도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지 이 지지층 따르고 저 지지층 따르고 이런 것이 지지층 갈라치기고요. 잘못된 정치문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중동의 낡은 정치문법이고 필패의 길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정치문법이 옳은 정치문법이고 필승의 길이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 장동혁 대표는 잘 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조중동은 자꾸 보수는 기득권이고 좌파는 개혁적이라고 생각하고, 좌파 비슷한 사람들, 친좌파 성향의 오세훈, 유승민, 한동훈 뭐 이런 사람들을 자꾸 개혁적 보수라고 얘기하죠. 그게 무슨 개혁적 보수입니까? 지금 기득권은 좌파예요. 그 개혁적 보수들은 뭐냐면 좌파 부역자들입니다. 좌파 부역자들이고 좌파 기득권을 더 공고히 하고 그 성벽을 더 높게 쌓아주는 그런 좌파 부역자들이에요. 오히려 지금 2030은 어떻습니까? 기득권은 좌파다. 좌파가 기득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PC적으로 세워놓은 PC주의로 세워놓은 좌파 기득권을 허물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더 열심히 싸우는 극우가 어떤 사람입니까? 2030이 보기에 극우라는 사람들이 가장 개혁적인 사람들입니다.
좌파 기득권을 가장 열성적으로 전투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고 2030 젊은 신세대 보수들이 그러니까 윤석열 윤어게인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바로 장동혁 대표는 그런 신세대 보수 2030의 보수 그런 마인드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오히려 낡은 보수 옛날 보수 뭐 옛날식의 정치 문법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조중동인 것입니다. 따라서 장동혁 대표는 승리의 길을 가고 있고 새로운 미래의 우파의 길을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승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